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뉴스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인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내 감염학 분야 전문가들은 해당 백신이 심각한 질병이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인지, 노인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등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섭씨 영하 70에서 80도의 저온에서 저장해야 하며, 백신을 용기에 꺼낸 뒤에는 섭씨 2에서 8도에서 최대 하루까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될 경우 폭발적인 수요로 현재 백신 유통 체계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 필리핀 미국 대사관 마누엘 로무 아이데즈 대사는 백신에 대한 출시에 대해 내년 초부터 1분기까지 부분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무 아이데즈 대사는 백신이 필리핀에서 승인되면 유례당 $5로 전국에서 판매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올해 말까지 존슨앤존슨의 백신도 승인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무 아이데즈 대사는 미국 제약사들은 백신 조달과 관련 계약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필리핀 정부와의 계약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의 효능이 90%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부는 현재 진행된 스푸트니크 V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산하 연구소 옥사나 드라프키나 소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관찰에 따르면 백신의 효능은 90%가 넘는다. 또 다른 효과적 백신의 출현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아르헨티나, 헝가리 등과 백신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푸틴은 이 백신을 소련이 쏘아올린 인류 최초 인공위성의 이름을 따 스푸트니크 V라고 명명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50만 재외국민 유권자를 위한 우편 투표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뉴질랜드 거주 대한민국 국민 곽상렬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자는 시차로 인해 해외에서 가장 먼저 투표하는 뉴질랜드는 코로나로 인해 재외공간 투표소의 모든 선거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미국, 캐나다를 비롯 전 세계 40개 나라 65개 재외공간 투표소가 운영을 하지 못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편 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재외국민 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 촉구 청원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게시되었으며, 추진위원회는 전 세계 14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원 기간은 12월 10일까지입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PCR 음성 확인서 유효기간 기준을 변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이 제출하는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 관련 11월 11일 0시부터 기존 항공기 또는 선박의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내 발급된 경우 인정했으나,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전부터 출발 시간 사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한 필리핀은 지난 7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추가되어 필리핀에서 출발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9일 밤에 말라카냥에서 지난 10월 26일 파스틸라 뇌물과 관련 옴부즈맨에 의해 6개월간 정직에 처해진 44명의 이민국 직원들을 소환해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대통령은 짧은 회의에서 이민국 직원들에게 돈을 감싼 파스틸라를 나눠주면서 돈을 먹거나 말라카냥을 나가서 첫 번째 보는 거지에게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게바라 법무부 장관은 이민국 직원들은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회의가 끝났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스틸라 뇌물 사건은 중국인들이 필리핀에 입국하면서 종이에 1만 페소 돈을 말아 전달한 것에 유래된 사건이며, 이민국의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인해 상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재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개인과 사업체에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세금, 수수료 및 요금 지불 기한을 12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민계지 장관은 이번 기한 연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커뮤니티 폐쇄로 인한 경제적 혼란으로 영향을 받은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이미 기한을 연장한 경우 기한이 12월 19일 이전일 경우에는 기한은 자동으로 12월 19일로 연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상원은 만장일치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소년은 신부가 아니다 법을 통과시켜 아동 결혼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아동 결혼을 유도, 주선 또는 주최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법안은 국가는 의도하는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가 있어야만 결혼이 체결되며 약혼 및 아동 결혼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 결혼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견인은 최소 5만 페소의 벌금, 12년의 자격정지 및 친권이 상실되며 주관한 사람은 4만 페소의 벌금과 자격정지가 부과됩니다. 필리핀은 2017년 현재 약 72만 6천 명의 어린 신부가 결혼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 결혼 국가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무슬림은 소녀들이 사춘기에 이르자마자 결혼할 수 있는 풍습이 조기 결혼이 증가하는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의 GDP가 2분기 마이너스 16.9%에 이어 3분기에 11.5%로 하락했습니다. 주요 경제산업 중 3분기에 농업은 1.2% 성장한 반면 산업과 서비스는 각각 17.2%와 10.6% 하락했습니다. 1인당 GDP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4.8% 성장해서 마이너스 12.7%로 감소했습니다. 경제개발청은 2분기에 비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지만 예상한 9.6%보다 증가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업률 증가와 함께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올해 9개월간 46,628대의 자동차를 현지 조립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7,922대에 비해 31.4% 감소했습니다. 필리핀은 9월 말 현재 지난해 26만 7,364대 자동차 판매에 비해 44.6% 감소한 14만 8,012대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생산량도 올해 9월까지 41만 1,143대를 지난해 같은 기간 89만 370대에 비해 53.8%가 감소했으며 판매량 또한 지난해 125만 대에서 80만 7,020대를 판매해 35.5%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자동차 제조협회는 연말까지 회복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여전히 전염병 이전 수준보다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11월 9일 러시아 안토노프 수송기가 반판과 클락 공군기지에 블랙호크 헬리콥터 5대를 수송했다고 밝혔으며 한 대는 12월 중에 선박을 통해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노프 수송기에는 헬리콥터를 5대만 수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로 10대는 2021년 1분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헬리콥터가 전투 임무,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필리핀 군대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인권 유린으로 비판받는 필리핀에 전투용 헬리콥터 16대를 수출키로 한 계약을 재검토하면서 두테르테가 캐나다와의 거래를 취소하고 블랙호크를 구매했습니다. 150만 명의 필리핀 정부 공무원들이 11월 15일부터 월급에 상응하는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함께 5,000페소의 현금 선물을 받게 된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보너스를 11월에 지급하는 것은 연말 쇼핑에 대한 계획과 함께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먼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필리핀 공무원의 최저임금 근로자는 근속기간에 따라 11,551에서 12,244페소의 월급을 수령할 수 있으며 최고 연봉자인 대통령은 400만 7,734페소를 수령합니다. 무역산업부는 지난해 2,457건의 온라인 사기에 비해 올해 10월까지 14,869건이 기록되어 지난해에 비해 5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사기에서 피해를 입은 최고 사이트는 쇼피와
라자다로 90.13%를 차지했으며 페이스북이 9.87%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불만이 7,539건으로 대부분이 가격법 위반이었으며 3,157건은 제품에 대한 불만, 2,641건은 비양심적인 판매 행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찰리안 의원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도록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 택시에 대한 운행 재개를 허용할 것이라고 필리핀 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승인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자신의 헬멧을 소지해야 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객의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해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택시 운영자들은 현금 이체 없는 지불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리핀 해외 고용청 포에이가 한국에 취업을 하기 위한 필리핀 구직자들에게 한국에 취업을 약속하는 한국어 어학원에 대한 주의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해외 고용청에 따르면 일부 한국어 어학원의 광고,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포에이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불법 채용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해외 고용청은 필리핀 근로자의 해외 채용과 관련 어떤 교육센터도 승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국민 중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을 응시해 일정 점수를 획득해야 자격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한국인 기피업종 등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립대학교인 UP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1년,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UPCAT 대학 입학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대학교는 현재 신입생 선발 과정을 위한 입학 시스템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유명 사립대학교인 UST와 아테네오 대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험을 없애고 서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듀크 보건부 장관은 9일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접종 우선순위는 보건종사자와 교육부, 사회복지개발부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정국, 소방국, 필리핀 군대 및 경찰이라고 덧붙이면서 가난한 국민, 빈곤층, 취약계층 및 노인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듀크 보건부 장관은 임산부는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갈베즈 백신 책임자는 필리핀 정부가 내년까지 약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까지 약 14억 개의 백신이 제공될 예정이지만 선진국이 백신의 대부분을 구매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대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금지했으며 사회적 모임에 대해서는 15분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능하면 모임은 통풍이 잘 되는 곳이나 열린 공간에서 개최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또한 GCQ 지역에서는 모임의 최대 10명으로 제한되며 MGCQ 하에서는 50명으로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부 베르게르 차관은 모임에 있어서 뷔페는 피해야 하며 가능하면 개인별 식사를 권고했습니다. 영국의 콜린스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봉쇄, 락다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콜린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 정부가 봉쇄 조치를 시행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이 함께한 경험이기 때문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린스에 따르면 봉쇄는 올해만 25만 번 이상 사용되었으며 지난해에는 4,000번 정도 사용되어 지난해보다 6,000배 이상 많이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 자가격리, 일시 해고 등이 올해의 주요 단어로 뽑혔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 10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347명이 증가해 총 39만 9,749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상위 5개 지역은 까비떼 92명, 마닐라시 77명,
쾌전시 58명, 바교시 55명, 라구나 52명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1,841명이 검사를 받아 1,274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5.8%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4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7,661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2%였으며 187명이 회복되어 총 36만 1,919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전체 치료를 받고 있는 92.4%가 경증 및 무증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27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백신 호재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서 마감되었습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원 오른 1,115원 1원에 마감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08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21호 태풍 율리시스가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수요일에 카탄두아네스에 접근할 것이며 목요일 오전에 쾌전 지방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포함해 루존 지역에 많은 강우와 함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55분, 일몰은 5시 25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